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조국 혁신당에 이제 후보가 되신다면 처음으로 저는 뵙습니다. 그렇네요. 네, 처음으로 네. 만나게 됐는데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 어제는 부산부터 쭉 올라오셨고 오늘은 충청도 돌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선거도 해보셨으니까 분위기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선거를 해봐서 그 현장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제 부산에서 네. 대구로 대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부산하고 대구에서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 분위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제 그 고속도로 올라오면서 네.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또 이제 우연히 만나는 그 분들이 있죠, 있잖아요. 있죠. 예, 시민분들. 휴게소에서는 예. 정말 우연히 만나는데 예. 다른 곳은 행사장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지지자들이 오셨을 많이 것이다 오시죠.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휴게소에서는 정말 우연히 만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휴게소에서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네. 현재의 지지율 언론에서 보도되는 지지율 보다 네. 더 강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나는 분들 분위기를 보면 알거든요. 네. 그렇네요. 예, 행사장은 사실 지지자들이 오실 많이 가능성이 있죠. 네. 오늘 어디에 행사한다면 그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은 지지자인 분들이 오실 수 있는데 네. 휴게소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 내려가지고 민심. 예. 거기서 만나는 그 분들은 정말 우연히 만난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예. 그래서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네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의 크기와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의 크기가 비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네. 뭐 이종석, 그다음에 황상무, 네. 최근에는 대파 이런 그 3종 세트 네. 이종섭, 황상무, 대파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근데 그 분노의 크기가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의 크기로 네. 그렇게 비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비례해서 조국 혁신당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고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는 제가 이제 보니까 정치 혐오를 좀 만들어내서 투표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조국 심판 2조 심판, 이른바 뭐 언론에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2조 심판을 내세워서 아유 다 똑같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투표장에 안 갈래 이렇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검사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머릿속에 온통 검사 마인드가 꽉 차 있을 건데 검사 시절에는 이게 검사들이 엮어놓으면 네.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막 사건을 꾸미면 네. 그게 언론에서도 그대로 써주고 심지어 구속영장도 나오고 네. 더 나아가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세상이 너무 만만하고 쉬운 거죠. 우리가 사건을 꾸미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유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들은 범죄자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 그러면은 그냥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검사들이 이제 낙인을 찍어서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뭐 기소를 하거나 심지어 이제 유죄 판결이 나게 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네. 자신들이 이제 어떤 공정한 또는 국민들의 상식에 맞추어서 공정의 무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이재명, 조국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미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도도한 물결은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 구도가 좀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단순히 중간 심판 그런 선거가 아니라 네. 중간 평가 이런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구도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러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가실 걸로 저는 믿고 있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지금은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좀 막 나오는데 어제부터 좀 세게 나오죠. 네. 그래서 뭐 거친 말들이 막 나오고 네. 아직 그 유죄 판결 확정되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범죄자라고 막 이렇게 쉽게 규정해버리고 네. 아직 유죄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무죄 추정되는 분들이잖아요. 무죄 추정되는 분들한테 범죄자라고 막 부르고 그러니까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절제력을 잃고 이제 막 뭐랄까 그 저급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네. 조급함의 반론인 것 같고 네. 조급하면 그리고 그 보수 결집의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보수 결집의 효과는 생기겠지만 네. 중도층들이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측면이 일부 있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오히려 네.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도 이제 투표율이 중요하다. 투표를 많이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투표 동료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얼마 전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윤석열 정권이 크게 심판받는 날이 바로 4월 10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의 마음, 심판의 마음은 투표해야 심판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